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전 중구, 서구 을, 공주 청양 부여 등 총선 접전 지역과 천안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비례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조사했습니다. 각급 학교 개학이 다시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학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일선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서울에서 차를 훔친 10대 8명이 대전까지 무법 질주를 벌였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이 이들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에선 대전 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전 충남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특히 관심 선거구인 대전 중구와 서구 을, 공주 부여 청양, 그리고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와 정당 지지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총선을 보름 앞둔 지금 해당 선거구 민심의 향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대전 중구와 서구 을, 공주 부여 청양, 그리고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가 현재 지지도 1위일까요? 네 곳의 선거구 모두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지율 1위와 지지율 특징까지 분석했습니다. 먼저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대전 중구에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4%로 1위였지만 37.1%를 얻은 이은권 미래통합당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가운데 부동층이 20.3%로 나타났습니다. 황운하 후보는 4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이은권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9.7%로 가장 높았고 미래통합당 27.9%로 2위, 그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순이었습니다. 대전의 정치 1번지 서구 을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후보가 54.7%로 과반의 지지를 받았고 양홍규 통합당 후보가 29.1%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양홍규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 통합당이 28.6%로 1, 2위로 나타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리턴 매치로 주목받는 공주부여 청양은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42.7%로 선두였지만 정진석 통합당 후보도 38.4%의 지지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가운데 무소속 김근태 후보가 5.4%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박수현 후보는 30대와 40대 공주시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은 반면 정진석 후보는 60대 이상과 부여군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1%, 통합당 34%, 정의당 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인 천안시장 선거구에서는 한태선 민주당 후보가 44%로 31.9%를 차지한 박상돈 통합당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부동층도 21%나 됐습니다. 한태선 후보는 40대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반면 박상돈 후보는 60대 이상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4.6%, 통합당 25%로 나타난 가운데 정의당 7.8%, 국민의당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른바 부동층의 향방이 남은 선거 기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큰 변수로 떠오른 관심 선거구별 비례대표 지지 정당을 조사했습니다. 또 투표 참여 의향과 후보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에서는 비례대표 지지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이 23.3%로 가장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또 더불어시민당 17.3, 열린민주당 7.5, 정의당 7.1, 국민의당 5.2%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서구 을에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21.9%와 20.1%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또 정의당 10.4, 열린민주당 9.6, 국민의당 4.9%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선 미래한국당이 28.7%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시민당은 18.2%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은 8.0, 열린민주당 4.1, 국민의당 2.7%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22.3%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미래한국당 19.0%보다 3.3%포인트 앞서면서 이번 여론조사 대상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열린민주당 9.2, 정의당 9.1, 국민의당 3.8%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해선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적극적 투표층의 비율이 대전 중구 70.8, 서구을 76.8, 공주부여 청양 75.7, 천안시장 보궐선거 70.6%로 모두 70%를 넘었습니다. 투표 결정을 아직 유보 중인 비율은 대전 중구와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각각 6.2%와 6.4%로 다소 높았습니다. 후보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는 대전 중구는 정책이나 공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소속 정당이 그다음, 지역 경제, 코로나19 등 국내외 상황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전 서구을의 경우 정책이나 공약, 소속 정당이 비슷하게 높았고 인물이나 자질, 도덕성 등도 그 다음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에선 정책이나 공약이 가장 높았고 소속 정당, 경력이나 능력, 인물이나 자질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선 정책이나 공약이 마찬가지로 높았고 소속 정당과 도덕성, 경력이나 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총선을 앞두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도 조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4.3%로 부정적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대전 서구 을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57.4%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보다 18.7%포인트 높았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48.6%, 부정적 평가가 43.8%로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근소한 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천안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58.6%로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부정적 평가 36.2%와도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대전 중구의 경우 잘하고 있다가 68.3%, 잘못하고 있다가 28.2%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에도 잘하고 있다 66.6%, 잘못하고 있다가 30.6%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66.8%로 부정적 평가보다 37.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잘하고 있다가 71.3%로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1대 총선 대전 충남 여론조사는 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대전 중구와 서구을, 공주부여 청양군,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선거구별 500에서 506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유선 RDD와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성, 연령, 지역별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응답률은 지역별 16.2%에서 19.4%로 가중집값 산출에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총선 출마 후보 7명과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본부 의장 등은 오늘 대전시당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려면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국회 구성이 중요하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전 총선 후보 7명도 어제 대전시당에서 공동 공약 발표회를 열어 위기의 대전 경제에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당 후보들은 원도심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연구시설 등을 조화롭게 조성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나왔던 부여교회에서 추가로 확진 환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전과 천안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시민 가운데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부여 6번째 확진 환자인 63살 여성은 지난 22일 오전 부여 규암 성결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여의 2번째 확진 환자가 참석했던 예배로 당시 200명가량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시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여구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해외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사는 30대 남성과 관저동에 거주하는 10대 여성은 각각 스페인과 미국에서 입국해 침산동 격리시설에 입소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두 환자 모두 입국 직후 격리자 전용 열차와 버스를 타고 이동해 접촉자나 별도 동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에 격리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방침보다도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에서도 미국을 다녀온 뒤 열흘 동안 자가 격리 중이던 35살 남성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자가 격리를 2주 동안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대전 36명, 세종 46명, 충남 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각급 학교 개학이 짧게는 사흘, 최대 2주가 또 연기됐죠. 학업 부담이 큰 고학년부터 다음 달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학교도 학부모도 걱정이 큽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해안 고등학교 컴퓨터실,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학급방을 만들고 수업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겁니다. 학습방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동영상 수업 내용을 제공을 해줄 예정으로 있고요. 밴드의 라이브 영상을 활용해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도 병행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개학이 학년에 따라 짧게는 사흘에서 최대 2주까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다음 달 20일 개학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법정 수업 일수 감축 범위인 19일을 모두 휴업합니다. 또 다음 달 9일부터 시작하는 순차적인 개학도 학교에 가지 않고 시간표대로 온라인상에서 수업합니다. 이를 위해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등 기존 자료에 쌍방향 화상 수업 앱 등 민간 자원까지 총 동원됩니다. 이번 주 내로 스마트패드 5,600대를 확보해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용료를 5월 30일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원격 수업 강의 지원단을 운영해 수업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순차적 개학이라 그 사이 학교에서 준비를 한다곤 하지만 제대로 수업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지켜서 강의를 듣고 그것들이 잘 지켜질까? 그런 거. 네, 그런 염려들은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 농어촌이나 장애 학생 등 가정마다 온라인 교육 환경이 달라 수업의 질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 교사들 역시 대부분 원격 교육이 처음이라 수업 초기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특히 교육계는 마치 혁명과도 같은 대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 지원책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지원액이
중위소득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56만 원까지 차이가 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자체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중위소득 100% 수준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와 대전시 지원을 합쳐 156만 1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충남 지역 중위소득 100% 수준 4인 가구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100만 원이 전부로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도 긴급 재난 생계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중위소득 4인 가구는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만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전의 한 벤처기업이 KF80 등급 필터보다 숨쉬기 편하고 재사용까지 가능한 KF99급의 필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필터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는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벤처기업이 만든 탄소 나노튜브 면직 필터입니다. 1에서 5나노미터 크기 탄소 튜브를 촘촘히 배치해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는 방식인데 세집중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를 99%까지 잡아내는 것으로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탄소 나노튜브를 면 소재에 고정해 여러 공정을 거쳐 필터를 만드는데 바로 일반 면 마스크에 끼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면 소재지에 직접 탄소 나노튜브를 1나노에서 5나노의 튜브로 직접 성장시킨 그런 기술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은처럼 항균 기능을 갖고 있고 KF80 등급 마스크보다 숨쉬기가 편합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 면직 필터는 에탄올로 소독한 뒤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필터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데다 열흘 동안 사용해도 필터 형태와 기능이 유지돼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탄소 나노튜브 필터 제조 기술은 특허가 출원됐으며 마스크 필터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여러 단체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특구 연구개발기관장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회원 기관이 모은 성금 500만 원을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맡겼습니다. 충남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각각 1,000여만 원과 100만 원을 충남도에 전달했고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도 성금 3천만 원과 마스크 5,000개 등을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13살 중학생이 또래 7명과 승용차를 훔쳐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다 애꿎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개강을 앞두고 생활비를 벌던 새내기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어기고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가 신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18살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쾅 소리가 나서 정말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차가 딱 왔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이모군. 이군은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친 뒤 또래 7명을 태우고 대전까지 160km 이상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의 작동으로 경찰이 추적을 시작하자 이군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도주 행각을 벌였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중학생들 중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2명은 서울까지 달아났다 검거됐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A군은 새내기 대학생으로 생계를 위해 최근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강하기 전 알바하고 싶다고 그래서 킥하면서 생활비 벌고 월세도 내야 되거든. 월세도 낼 거 돈 벌어야 된다고. 승용차를 몬 이군 등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살 미만 촉법 소년. 경찰은 이군과 차량 절도에 가담한 다른 1명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고 동승한 나머지 6명은 가족에 인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특별 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비를 법 기준보다 적게 쓰거나
관리감독자의 직무가 부적절하게 배정된 것이 확인됐다며 47개 법 위반 사항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5억 74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4일 롯데케미칼 대상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공장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서산시는 폭발 사고 관련 인명 1,564건 등 모두 1,959건의 인적, 물적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열흘 동안 봄철 일제 음주 단속을 진행한 결과 음주 운전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주가 원인인 교통사고가 23%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